호텔에서 자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독일은 그 유럽 난민들한테 6,000유로만 주면은 사람 죽이거든요. 아하. 야, 무서워요. 이거 개죽음 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세월호 그 시간 동안에 그 바닷물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포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4.16 가장 실체적 진실, 85분의 진실을 밝혀낸 게 하영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토니 앤 가이 정 원장에게 머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옮겨갔어요. 뭐냐면 머리를 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헌재도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을 밝혀라.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뭘 했는지 자꾸만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초점은 국민을 살리려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입증을 해라. 헌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했는지 밝혀라. 역으로 우리가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무엇을 했길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본부에 나타났던 대통령의 모습, 부시시한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거는 우리 환자들 프로포폴 맞고서 마취 상태에서 잠 깊이 자고서 깨어난 얼굴이다. 제 주위에 성형외과 의사들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물어봤던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맞겠죠. 의사들이 뭐 하루에 여러 명의 프로포폴 환자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시간에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부시시한 얼굴, 따라서 그것이 프로포폴이었건 어떤 마취제였건 간에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얼굴, 그러면 누군가가 주사를 맞췄을 것이고요. 네. 그 주사를 맞힌 장본인은 5차 청문회에서 7가지 거짓말을 한 조대위일 것이다. 예. 네. 그런 가설하에서 조대위를 열심히 찾았고, 항상 우리 봉도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조육대위를 국방부에 어디 있냐? 한 보름 동안을 실랑이를 벌였어요. 근데 전혀 내놓지를 않아요. 어떤 인적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는 포기를 하고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 순간순간 정유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부정입학 제보를 들을 때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세월호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조대위, 그렇죠. 샌안토니아에 숨겨놓은 그 조대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월호 아이들의 그 힘으로 예. 조대위를 찾아냈고 조대위를 만나러 미국으로 갔으나 조대위를 못 만났지만 조대위가 저를 피하는 그것만으로 왜 숨길까? 왜 숨을까? 지난 5차 청문회 때 우리 국민들이 다 확인했을 겁니다. 예. 7가지 거짓말. 그 속에 세월호의 7시간 진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네. 이제 수도권 내리 4선인데, 그 전부터 이제 정치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정치인들이 이른단 말이에요. 선거 때 표 찍어줄 땐 머슴입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데 이번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발군의 활약을 보이는 걸 보면서 가장 그 강점을 둔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른바 집단 지성의 힘으로 크라우드 소싱 정말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찾아주는 대로 나는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의 입으로서 대신하겠다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었어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유일한 계보가 있다면 정봉주 계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 많이 배운 건데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세 가지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싸울 때는 강적들하고 붙어라. 둘째는 한 번 불면은 끝까지 놓지 마라. 20년 놓지 마라. 세 번째, 발로 뛰며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우리 정봉주 계보의 정신 속에서 무수한 그 집단 지성의 힘, 국민 제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월호 아이들의 힘.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두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힘들었던 시간,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아이들의 힘이었다. 그 말씀 드리고. 특히 제가 이번에 최순실의 돈 세탁 제보를 받고 이제 독일을 청문회 초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호텔에서 자는데요. 밤에 뜰그락 하는 소리가 나는데 무섭더라고요. 독일은 그 유럽 난민들한테 6,000유로만 주면은 사람 죽이거든요. 야, 무서워요. 이거 개죽음 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에는 영사관에다가 신변보호를 요청을 해서 영사관 젊은 직원하고 잠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세월호 그 시간 동안에 그 바닷물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포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3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 옆에서 우는 거 처음 보는데 맨날 까불기만 하다가. 자, 그래서 우리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면서 함께했던 그 많은 그 네티즌들, 페북 친구들, 패친들, 그 다음에 특친들 하면서 무슨 행사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제가 그 우병우 청문회를 앞두고 우병우는 악마, 교활한 악마. 저보다 머리도 좋은 아주 교활한 악마. 논리적으로나 법적 그 대응 능력. 대응으로 제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교활한 악마를 평범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그 페북에다가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패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걸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틀 동안에 600개의 댓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물을 드리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주시려고요? 네, 오늘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김영란법, 선거법 이런 건 다 검토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감옥 가면 되죠. 이런 거는 해도 벌금이니까. 오셨어요? 오라고 해야지 오는데. 네. 아유. 아니 오세요. 올라오셨는데 뭐. 네네. 우리 공영방송을 거의 뭐 사사롭게 이용하고 계시는 안민석 의원인데 저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분에게 케이크를. 카메라에서 잡아주네요. 그럼. 여러분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줬던 댓글 질문 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되게 창피한데요. 저는 사실 우병우 그 증인이 세월호 수사 방해한 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이 할 도리인가 해서 사람인가요를 질문해 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 또 다음 여성분 댓글 질문 소개해 주시죠. 네,
본인의 아이라도 세월호에 아. 갇혀서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어떻게 그 수사를 방해를 하겠냐 그런 제가 요 질문을 제가 그대로 드렸죠.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쪽으로는 편향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TBS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또 이런 예. 선물까지도 그리고 청문회 때 이렇게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시는군요, 의원님께서. 예, 의견을 받는 거에 관심이 없고 선물에 그냥 눈이 활짝 뜨이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자, 우병우 얘기 예. 나왔으니까 질문 계속하시죠. 네네네. 아까 이제 5차 청문회 이야기를 할 때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안 의원님을 많은 이제 네티즌 분들과 시민분들께서 안탐정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게 뭔가 끝없이 파고드는 그런, 탐정의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탐정의 촉을 세웠을 때, 조대위에 말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로 일관한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당시에 궁금하거든요. 조대희는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날 조대희가 했던 이야기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연습해 와서 그것을 대답한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조대위를 욕할 생각,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대에게 그 지시를 했던 그 검은 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검은 손은 텍사스에 제가 갔을 때 저를 만나지 말고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그 검은 손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손의 실체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은폐하는 검은 손하고 똑같은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새로운 퍼즐의 솔루션은 이번에 조대희에게 그 거짓 답변을 시켰던 검은손의 실체를 잡아내면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샌안토니아에서 조대희가 머물렀던 호텔과 조대희가 머물렀던 하숙집을 찾아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정말 기적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데 명함 하나를 우연히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니 아이스크림 그때는 안 먹었어요. 다른 예. 이야기고 그 인근에 사는 동포가 명함 하나를 우연히 주면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끔 올 때 이 부동산 가게를 통해서 집을 구한다고 명함을 줬어요. 예. 그 명함을 추적하니까 그 명함의 주인집에 조대희가 홈스테이를 했더라고요. 그래 찾아갔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는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유학파입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서 영어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해를 하지 못했다. 여기 그런 뭐 70만 원 700불이고 영내 들어가면은 3,000불인데 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자기 이해 못했다. 그리고 조대희가 그랬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군대에서 옮기라고 그랬다. 예. 근데 처음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가 예. 영내로 옮기는데 영내는 보통 한 4배쯤 더 비싼데 300만 원. 대위 월급이 3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죠. 네. 근데 조대희한테 청문회를 그렇게 물었잖아요. 왜 옮겼느냐? 자기가 언론이 하도 자기를 귀찮게 굴어서 옮겼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네. 그 홈스테이 됐던 집은 기자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JTBC 본 기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하도 자기 집 앞에 뻗치게 해서 귀찮아서 옮겼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수 주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옮기고 싶지 않았는데 부대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 그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터뷰를 제가 가자마자 이틀 만에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하기 12시간 전에 워싱턴에 있는 KBS 특파원 통해서 그 제보를 들었어요. 자, 미국 시간으로 한 저녁 때 8시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조대희가 내일 아침 10시에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대희는 최소한
최소한 12시간 이전 동안에 이 인터뷰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터뷰에서는 자기 위치를 의무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의무동은 관저 바로 옆이에요. 의무동과 의무실은 관제에서 500m 차이입니다. 의무동과 의무실을 혼동한다는 것은 특히 다른 날도 아닌 4월 16일 날 군인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의무동인지 의무실인지 이걸 혼동한다는 것은 화장실에 있었는지 안방에 있었는지 그거를 헷갈리기 정도 이상이거든요. 왜 의무동이라고 그날 했을까? 그리고 왜 의무실이라고 했을까? 청문회 날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신대위하고 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간호장교 2명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의무동에 있고 한 사람은 의무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대위가 이미 의무동에 있다고 자기는 있었다고 조대위가 인터뷰하기 전날 이야기했는데 시차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말을 못 맞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둘 다 모두 의무동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말을 맞춰야 되니까 의무실로 이야기를 맞췄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의무동보다는 관저하고 500m 멀리 떨어진 의무실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직원들, 돌보는 예. 것이고 의무동은 대통령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대위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의무실에 있었다.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빠져나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저는 보이지 않는 금은손이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조대위나 신대위가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민석 의원이 보기에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신대위가 4차 청문회 왔을 때 제가 우리 또 정봉주 형님한테 배운 게 항상 뒤에서 사람들 후려치는 거를 제가 많이 전수를 받았거든요. 저 그런 거 할 줄 그래서 모릅니다. 휴식 시간에 신대위를 잠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문 딱 닫아놓고서 따로 이야기를 쫙 했어요. 신대위 첫사랑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쫙 듣고 결국 신대위가 저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신대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슬비라는 육군 간호장교학교 51기, 예. 신대위는 49기예요. 51기 동기, 조대위 동기 이슬비를 찾으면은 이슬비한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한테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이슬비가 누구냐? 5차 청문회 때 동행했던. 조대위와 함께 나왔던 그 친구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슬비란 친구의 역할은 뭔가 누군가를 대신해가지고 조대위를 학습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감시하면서.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차 청문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휴가를 냈었는데 휴가도 일주일 이상 넘더라고요. 저도 장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장교 출신인데 장교가 휴가를 냈을 때 일주일 휴가를 냈을 때는 자기가 특별한 그것도 7일 동안의 휴가를 냈을 때는 특별한 자기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거든요. 결혼 정도 같은 사유 아니면 안 되는데 마치 자기 휴가 기간에 조대위가 청문회 날이더라. 그래서 왔다. 그 이해할 수가 없죠. 결정적인 거짓말은 제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조대위한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일요일 날 왔거든요. 일, 월, 화, 수 4일 동안에 군 관계자 내지는 청와대 관계자 만난 적이 없냐? 제가 물으니까 첫 번째 오전 질의에서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밤에 무너졌죠. 예. 이슬비 대위랑 함께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상부에 물었다. 상부에 물어서 허가를 받고 왔고 이슬비 대위는 공가 처리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다. 네. 예. 이거 완전히 하루 동안에 이거 포함해서 7가지의 거짓말. 아무튼 이 거짓말을 저는 조대위가 했다고 보지 않고요. 검은손이 했지만은 그 검은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대위가 30일 날 출국 지금 예정이라고 됐지 않습니까? 조대위를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최순실의 돈 세탁 제보를 받고 이제 독일을 청문회 초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호텔에서 자는데요. 밤에 뜰그락 하는 소리가 나는데 무섭더라고요. 독일은
그 유럽 난민들한테 6천 유로만 주면은 사람 죽이거든요. 아하. 야, 무서워요. 이거 개죽음 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에는 영사관에다가 신변보호를 요청을 해서 영사관 젊은 직원하고 잠을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세월호 그 시간 동안에 그 바닷물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포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13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 옆에서 우는 거 처음 보는데 맨날 까불기만 하다가. 자, 그래서 우리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면서 함께했던 그 많은 그 네티즌들, 페북 친구들, 패친들, 그 다음에 특친들 하면서 무슨 행사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아, 제가 그 우병우 청문회를 앞두고 우병우는 악마, 교활한 악마, 저보다 머리도 좋은 아주 교활한 악마, 논리적으로나 법적 그 대응 능력. 대역으로 제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교활한 악마를 평범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발군의 활약을 보이는 걸 보면서 가장 그 강점을 둔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른바 집단 지성의 힘으로 크라우드 소싱, 정말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찾아주는 대로 나는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의 입으로서 대신하겠다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었어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유일한 계보가 있다면 정봉주 계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 많이 배운 건데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세 가지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싸울 때는 강적들하고 붙어라. 둘째는 한 번 불면은 끝까지 놓지 마라. 20년 놓지 마라. 예. 세 번째, 발로 뛰며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우리 정봉주 계보의 정신 속에서 무수한 그 집단 지성의 힘, 국민 제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월호 아이들의 힘. 예.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두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 힘들었던 시간,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아이들의 힘이었다. 그 말씀 드리고. 예. 특히 제가 이번에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조육대의를 국방부에 어디 있냐? 한 보름 동안을 실랑이를 벌였어요. 근데 전혀 내놓지를 않아요. 어떤 인적 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는 포기를 하고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 순간순간 정유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부정입학 제보를 들을 때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세월호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조대위, 그렇죠. 샌안토니아에 숨겨놓은 그 조대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월호 아이들의 그 힘으로 조대위를 찾아냈고 조대위를 만나러 미국으로 갔으나 조대위를 못 만났지만 조대위가 저를 피하는 그것만으로 왜 숨길까? 왜 숨을까? 지난 5차 청문회 때 우리 국민들이 다 확인했을 겁니다. 7가지 거짓말. 그 속에 세월호의 7시간 진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네. 이제 수도권 내리 4선인데, 그 전부터 이제 정치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정치인들이 이른단 말이에요. 선거 때 표 찍어줄 땐 머슴입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무엇을 했길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본부의
나타났던 대통령의 모습, 부시시한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거는 우리 환자들 프로포폴 맞고서 마취 상태에서 잠 깊이 자고서 깨어난 얼굴이다. 제 주위에 성형외과 의사들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물어봤던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가 맞겠죠. 의사들이 뭐 하루에 여러 명의 프로포폴 환자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시간에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은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부시시한 얼굴 따라서 그것이 프로포폴이었건 어떤 마취제였건 간에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얼굴, 그러면 누군가가 주사를 맞췄을 것이고요. 네. 그 주사를 맞힌 장본인은 5차 청문회에서 7가지 거짓말을 한 조대위일 것이다. 예. 네. 그런 가설하에서 조대위를 열심히 찾았고, 항상 우리 봉도사님께서 저에게 호텔에서 자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독일은 그 유럽 난민들한테 6,000유로만 주면은 사람 죽이거든요. 아하. 야, 무서워요. 이거 개죽음 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두렵더라고요. 그 두려움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세월호 그 시간 동안에 그 바닷물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공포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4.16 가장 실체적 진실, 85분의 진실을 밝혀낸 게 하영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토니 앤 가이 정 원장에게 머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옮겨갔어요. 뭐냐면 머리를 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헌재도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을 밝혀라.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뭘 했는지 자꾸만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초점은 국민을 살리려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입증을 해라. 헌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 무엇을 했는지 밝혀라. 역으로 우리가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